안녕하십니까. 뉴스의 이면을 파헤쳐드리는 와이타임스 정세 분석의 최국일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9일 동맹국 벨라루스의 수도 민스크를 방문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알렉산드르 루카센코 대통령하고 정상회담을 갖고 이제 경제와 안보를 중심으로 한 양국 관계 강화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현지 시간으로 20일 이같이 보도를 하면서 정부 주요 인사들을 이끌고 하루 일정으로 벨라루스를 방문한 이 푸틴 대통령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를 않으면서 양국 간의 긴밀한 관계에 대해 많은 발언을 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크렘린궁도 이날 양국 정상의 기자회견 후에 러시아와 벨라루스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동맹 관계의 발전을 위한 핵심 쟁점, 국제와 지역 내 시급한 문제 등을 논의했다. 이렇게만 밝혔습니다. 푸틴의 이 벨라루스 방문이 주목을 끄는 것은 이 방문 시점이 예사롭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 푸틴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사실상 패배를 하면서 코너에 밀려 있는 상황에서 정말 중요한 정치적 행사인 연말 기자회견이라든지 의회 연설 등의 일정 등을 모두 취소를 하면서 두문불출하고 있는 가운데 벨라루스까지 날아갔다는 것은 그야말로 푸틴에게 아주 중요한 뭔가의 이익을 얻기 위함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을 겁니다. 사실 그동안에 이 루카센코 대통령이 대부분 러시아를 방문하거나 카자흐스탄 같은 이런 다른 나라의 회담에서 6차례 교류를 했습니다만은 푸틴 대통령이 직접 벨라루스를 찾은 것은 2019년 이후 3년 6개월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만큼 이 푸틴에게는 뭔가 절실한 것이 있기 때문에 벨라루스까지 갔다 하는 이야기죠. 그것도 길지도 않은 단 하루 일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푸틴은 왜 벨라루스를 방문했을까요? 지금 해외 언론들에서는 이 벨라루스의 러시아 합병설을 비롯해 가지고 벨라루스의 참전설 같은 여러 가지 내용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일단 벨라루스의 러시아 흡수설은 사실 뜬금없는 것이고 푸틴 역시 극구 부인하고 있습니다. 푸틴은 루카센코와의 회담 이후에 러시아는 어느 나라도 흡수할 뜻이 없다 그러면서 적들은 우리의 통합을 막고 싶어 한다. 이렇게 결속 강화만을 약속을 했습니다. 실제로 지금 벨라루스는 러시아인들이 사실상 모든 걸 장악하고 있고 또 지배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흡수합병은 사실상 무의미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벨라루스의 참전설에 대해서는 추측들이 난무합니다. 일단 푸틴 대통령이 이날 벨라루스하고 참전 여부에 대해서는 함구한 채 우크라이나 전황이 극도로 어렵다. 이 사실에 대해서만 시인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 18일 푸틴 대통령의 이번 방문으로 러시아가 벨라루스를 우크라이나 전쟁에 끌어들이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벨라루스군은 지난 10월부터 이 자국에서 러시아군 1만여 명과 함께 합동훈련을 하고 있죠. 하지만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 같은 관측에 대해서 근거가 없고 어리석은 이야기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 페스코프 대변인의 말들이 수없이 거짓말이었기 때문에 그 말을 고지것대로 믿을 사람은 없을 겁니다. 푸틴이 벨라루스를 방문한 것은 사실 현재 완전히 밀리고 있는 전세를 전환하기 위한 마지막 승부수로서 루카센코 대통령을 만나서 마지막 압박을 가한 것이 아닌가 추정됩니다. 푸틴이 벨라루스로 가기 전인 지난 16일 군사령부를 방문해서 의견을 수렴하는 등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진두지휘하는 모습을 공개한 뒤에 벨라루스로 가서 회담을 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지난 11월 28일 우크라이나 전쟁의 참전을 계속 거부하면서 강력히 저항하던 블라디미르 마케이 외무장관이 돌연 사망한 바 있었죠. 그런데 건강하던 그가 심장마비로 갑자기 급사를 했다는 것은 이 러시아의 독살 음모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추정들이 나돌았습니다. 당시 로이터 통신은 이 마케이 장관이 친러시아 노선인 알렉산드르 루카센코 내각에서 이 러시아를 비판하고 서방과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한 주요 인사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 벨라루스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하는 것만큼은 막아선 인물로 평가된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심지어 이 데일리 메일은 마케이 장관이 우크라이나 동부 친러 반군 수립정부인 도네츠크 인민공화국과 루안스크 인민공화국을 독립국가로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전했습니다.
현재 드러난 바로는 마케이 장관이 지난 10월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계속 밀리면서 전세를 만회해야 할 결정적인 카드로 우크라이나 북부의 벨라루스가 전쟁에 합세해서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북쪽을 공격하는 방안을 벨라루스 측에 요구를 했지만 이 마케이 장관이 끝까지 이걸 반대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10월 10일부터 러시아하고 벨라루스가 지역연합군 활동에 합의함에 따라서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가세할 것으로 서방 진영은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러시아군은 이미 우크라이나하고 북대서양 조약국, 그러니까 나토의 위협에 대응한다는 명목으로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서부터 233km 떨어진 벨라루스 국경에 9천여 명의 군대를 파견한 상태였습니다. 루카센코 벨라루스 대통령도 징집병을 포함한 자국 국민 6만 명이 이 지역 연합군의 주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나 금방이라도 전쟁에 참전할 것 같았던 벨라루스군은 그 이후에 움직이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10월 14일에 이 루카센코 대통령이 미국 MBC 방송과 인터뷰에서 우리는 아무도 죽이지 않았고 아무도 죽이지 않을 것이라 그러면서 지역 연합군이 완전히 방어적 성격의 군대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금방이라도 합류할 것 같았던 벨라루스가 왜 이렇게 마음을 바꿨을까? 그 배경에는 이 마케이 장관이 있는 것으로 러시아는 의심을 했습니다. 이렇게 푸틴의 계산과는 다르게 벨라루스가 전쟁에 참여할 생각을 보이지 않자 루카센코 대통령의 교체를 러시아가 구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싱크탱크인 로버트 헨싱 연구소는 지난 11월 25일 푸틴 대통령이 지난 23일 이 러시아군 정보부에 루카센코 대통령을 겨냥한 암살 시도를 포함한 시나리오를 만들라고 지시했다,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크라이나 국영 우크라인폼은 러시아는 루카센코 대통령을 제거한 후에 크렘린궁에 완전히 충성하는 스타니슬라프 자스 집단안보조약기구 CSTO 사무총장에게 루카센코 역할을 맡기는 시나리오를 구상 중이다, 이렇게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자, 이런 정황으로 볼 때 푸틴이 벨라루스를 방문한 이유는 루카센코 대통령에게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을 하라는 마지막 압박을 가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결국 이 푸틴은 벨라루스의 참전이라는 마지막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크라이나 합동군 사령부는 18일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군 지도부하고의 공식 회의에서 이번 전쟁을 논의한 후에 벨라루스로 향했다 그러면서 이 벨라루스군이 개입해서 지상전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도 이날 군 수뇌부 주요 장관과의 회의를 열고 확전에 대비했습니다. 그는 심해 연설에서 벨라루스군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파악하고 우리 군의 준비 태세를 점검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경을 수호하는 것은 변함없는 우선순위로 가능한 모든 방어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벨라루스의 루카센코 대통령 역시 깊은 고민에 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벨라루스가 참전하게 되면 이 벨라루스의 영토가 직접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래 안 해도 2020년부터 벨라루스 내 반정부 시위로 자신의 정치적 입지가 취약해져 있는 상황에서 벨라루스 국민들이 자국 영토에서의 전쟁을 반길 리가 없을 겁니다. 이는 즉각 이 루카센코의 하야 움직임으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겁니다. 또 하나, 월스트리트저널은 이 벨라루스군에 참전 가능한 최대 병력은 1만에서 1만 5천 명 정도로 추산이 되는데, 이에 대해 군사 전문가들은 벨라루스군이 소련에서 독립한 후에 30여 년 동안 제대로 된 전투를 치른 적이 없어서 실전 전투력은 떨어져 있는 상태로 이 전쟁의 향방을 근본적으로 바꾸지는 못할 것이라 진단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했다는 점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미국 전쟁연구소는 이날 이 푸틴 대통령과 러시아 사령부의 회의, 그리고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의 최전선 방문, 푸틴 대통령과 루카센코 대통령의 회담 등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새로운 공격 작전의 전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미하일로 포돌리아크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고문은 18일 미국 뉴욕타임스하고의 인터뷰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열세에 따른 반발을 줄이기 위한 전격 작전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면서 러시아군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소련군의 전술과 유사한 대규모 지상군 공격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발레리 잘루진의 이 우크라이나군 총사령관 또한 내년 1월에서 3월 수도 키이우를 포함한
러시아의 대대적 공격에 대비해서 우크라이나가 예비군을 훈련하고 있다라고 영국 이코노미스트에 밝혔습니다. 러시아 국영방송 WGTRK는 이 푸틴 대통령이 이번 주에 중대 발표를 할 예정이라고 18일 보도를 했습니다. 아마도 러시아의 경제체제를 전시체제로 개편하는 내용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푸틴의 마지막 승부수는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이라는 단어는 더 이상 갈 길이 없다 하는 것도 의미를 합니다. 그 말은 벨라루스의 참전으로도 러시아가 극적인 반전을 이루지 못한다 그러면 푸틴의 운명도 더 이상 점칠 수 없다는 걸 뜻합니다. 과연 이 푸틴의 마지막 승부수 그리고 푸틴의 미래는 어떻게 펼쳐질지 와이타임즈가 지켜보겠습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